시장이 끝났는데 연휴가 얼마 안 남아서 내일 사실상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하루 남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9월 달에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승한 날이 한 2, 3일밖에 안 돼요. 제대로 상승한 거는 거의 거래일 하나? 그 외에는 약보합이나 또는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거고 9월 내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9월 달은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그래도 그 전에 많이 하락했으니까 추석이 지나면 좀 반등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자니 PD도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제 가즈아 약간 외치려고, 그지? 네, 그래서 아직 물려있던 거 청소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과연 과거에도 그랬나?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차트를 다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과거 최근 5년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 기대하면 안 되겠다.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심지어 5년 중에 4년은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정말 무섭게. 그래서 어떠한 구간인지 차트상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 전에 오늘 알테오젠도 크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공매도가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는데 이제 9월달 들어서 공매도의 세상이 다시 오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10월달까지도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공매도 어설프게 치면은 당하기 좋은 좀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9월달 들어서는 오히려 공매도가 또 수익이 잘 나는 좀 그런 시장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더 날뛰기 좋은 시장이 10월달까지도 계속 연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럽게 공매도가 많이 되는 종목이나 앞으로 될 확률이 높은 종목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저점을 보수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도 보면은 잠깐만요, 지수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9월달 들어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개별주로 따지면은 최소 20-30% 이상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코스피가 잘 버티나 싶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제 잘 버티고 오늘 다 뱉어내는 좀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왔고, 중요하게 봤던 요 전저점도 이탈이 나왔죠. 확실하게 2,500포인트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2,400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연휴 전에 미리 맞았으니까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자, 한번 22년부터 볼까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닥에 많이 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하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또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22년도 먼저 볼까요? 22년도의 추석은 언제였냐면, 자, 날짜로 본다면은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였어요. 날짜로 한번 볼까요? 9월 9일부터 9월 12일. 이날 끝났네요. 요 9월 8일. 여기 조그맣게 표시를 하면은 요때 시작이 됐어요. 연휴가. 그리고 나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하루 상승했네. 1.6%. 갭떠서 고가가 거의 2%, 2.4%까지 올랐어요. 근데 연휴 끝나고 이때 뭐였지? 연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그 손가락 근질거리는 그걸 참았다가 돌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날 하루는 급등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하루 빼고 계속 하락했어요. 어디까지? 10월 중순까지 계속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이 무려 마이너스 17%. 이게 좀 많이 아팠을 것 같고, 우리 기억나죠? 작년에 1년 내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추석 연휴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고 추석 연휴 전에도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더 많이 빠졌다. 2021년은 그래도 작년보단 괜찮았으니까 21년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21년도를 봤거든요. 21년도는 추석이 9월 18일부터 22일이었어요. 9월 18일부터 22일. 자, 그럼 23일날 요때 장이 열렸으니까 23일이 요날이에요, 요날. 자, 이날 추석이 끝난 날이야. 끝나고 첫 거래일에 조금 하락했네. 조금 하락하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이때 무슨 일 났어?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추석 끝나고 나서 지금 얘도 마이너스 11%?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어요. 무섭다.
찬이가 지금 무섭다고 하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추석 연휴 전에 그렇게 하락하진 않았어. 오히려 이때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다가 연휴 끝나고 오히려 급락이 나온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계절성을 이야기를 할 때 9월달 10월달 주식시장이 보통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런 물량들이 뭐 10월달부터 슬슬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이 더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우리 2020년도 초에 코로나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강세장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설마 2020년도에는 좋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를 봤어요. 잘 봤는데 2020년도에는 추석이 언제였냐? 10월 1일부터 4일까지였어요. 그러면은 요 날이네. 딱 끝난 날이 월요일날 이때였어요. 끝나고 첫 거래일이 10월 5일 거래일날 이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일주일 정도 완만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10월달 역시 10월달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쭉 또 13% 정도 12% 정도 내리막길을 그냥 갔습니다. 근데 얘도 9월달에 심지어 이때도 같이 10% 지금과 비슷하게 11% 정도 조정이 나왔고 물론 다행인 거는 그 다음에 반등이 또 세게 나왔다가 한 7% 정도 나왔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마이너스 12% 그리고 나서 11월달부터 다시 강세장이 왔거든요. 그렇게 좋았던 2020년도 마저 추석 이후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5년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19년도가 아마 그나마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9년도가 왜냐면은 대략적으로 달자가 아마 9월달 또 요때였을 거예요. 요때. 자 9월달로 요날로 봤을 때 이때는 그래도 9월달 이후에 10월달에 반등장이 나왔어요. 그죠? 반등장이 19년도에. 근데 이때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전에 일본 수출 통제 관련해서 이미 그 전에 여기서 너무 세게 맞았거든. 거의 3개월 동안 6, 7, 8월을 세게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석 이후에도 그래도 반등장이 좀 지속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때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18년까지만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자 18년도에 어땠냐 이것도 좀 끔찍합니다. 추석이 이때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추석이 끝났는데 기다렸다 하는데 10월달에 지금 몇 퍼센트 빠진 거야? 이건 25% 빠졌어요. 26%. 내일 던져야 되나? 내일 던진다고? 자네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내일 던진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번에도 반드시 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는데 안타깝게도 과거 5년을 계절성을 봤을 때는 1년 빼고 19년 일본 수출입 통제 이슈로 먼저 뚜까 맞았기 때문에 그때 빼고는 나머지 4년은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20%대까지 10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미리 맞았으니까 연휴 이후에는 그래도 다 같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10월 달 우리 연휴 끝나고 나서도 조심스럽게 확실히 좀 강한 주도주가 생기거나 좀 강한 테마주가 거래대금 빵빵 터지면서 그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짧게 매매를 한다던가 오전점 위주로 매매를 한다던가 정 안 되면 매매를 조금은 쉬어도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과거에 여러 가지 제가 최대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과거 5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석을 비유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시즈널리티 이제 계절성으로 봤을 때도 원래 10월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나마 위안이라고 봐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이번에는 그 좀 먼저 맞았잖아. 9월 달 내내 이미 11% 맞았으니까 그래도 연휴 때는 11% 맞고 또 10% 또 맞는다고?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위험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좀 미리 맞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또 강하게 막 10월 달에 또 폭락이 나오진 않을 수 있다. 조금 그래도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10월 달에 한 번 더 출렁거릴 확률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달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도 저점 뚫고 계속 하향 이탈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방금 공매도의 날이 오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제는 막 공매도가 하루 종일 찍어 누르는 것처럼 지금 공매도가 이런 시장의 심리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때다 싶어서 굉장히 날뛸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수익을 많이 내다가 크게 부러지면 다음번에 기회는 없겠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다음번에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돌파도 잘 안 나오고 눌림이 나오면 계속 눌리고 이거는 더 이상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잘 지키시고 다음 기회를 잡는 분들이 지금 얻었던 고통을 좀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또 기회 수익들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말 참 함께
참 인내심을 갖고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이후에 그냥 마냥 긍정적인 희망 회로로 굴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그래도 아직 너무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좀 더 이성을 찾고 10월달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잘 지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무작정 뭐 공포감 심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매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숏포지션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제 숏포지션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